영화 속의 사랑. 하룻밤에 100만 달러를 제안받은 여자. 은밀한 유혹. 은밀한 유혹은 1993년 개봉한 미국의 드라마 영화로 에이드리언 라인이 감독을 맡았으며 잭 앵게라트의 동명소설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데미 무어, 우디 해리슨이란 화려한 배우들이 출연했음에도 1993년 골든 라즈베리상 최악의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유부녀를 돈으로 산다는 점잖지 못한 제안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평가들의 혹평, 그리고 여성 단체의 항의까지도 받았던 영화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임수정과 유연석이 주연을 한 신데렐라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줄거리입니다. 다이애나를 잃는다는 건 내 인생의 일부분을 잃는 것 같았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서로에게 갔던 감정은 바꿀 수 없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믿었었다. 이런 말이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절실히 원할 때 그것을 그냥 놓아주고 만일 그가 저절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그는 영원히 당신 것이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차피 당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데이빗과 나는 함께 할 운명이었다는 것을. 영화 속으로. 다이애나와 데이빗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데이빗은 졸업반이고 다이애나는 새내기로 사랑에 빠진 데이빗과 다이애나는 결혼을 약속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데이빗은 모험 없는 인생은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해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는데 데이빗은 건축과를 나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부동산 중개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직접 지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합니다. 그러다 부동산 업계에 불황이 닥치고 다이애나는 6개월 동안 한 건도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데이빗까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수입이 없어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자 데이빗은 아버지를 찾아가 5천 불을 빌리지만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두 사람에겐 5만 불이 필요했습니다. 데이빗은 고심 끝에 자고 있는 다이애나를 깨워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데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도박으로 불릴 생각이었습니다. 카지노 주변을 둘러보던 다이애나는 로비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점원 몰래 초콜릿을 한 움큼 집어 가방에 넣는데 이 모습을 밖에 있던 한 남자가 보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검은 드레스를 몸에 걸쳐보는데 잠시 후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자 다이애나는 무안해하며 드레스를 내려놓습니다. 어디 한번 입어봐요. 잘 어울리는데요. 글쎄요, 너무 비싸요. 당신이 이 옷의 임자 같은데요. 내가 싸드리죠. 보는 즐거움을 주셨으니 받을만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파는 건 이 드레스지 제가 아니에요. 다이애나는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는데 카지노로 돌아간 다이애나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보란듯이 데이빗에게 키스를 합니다. 두 사람은 운 좋게도 첫날에 제법 두둑하게 2만 5천 불의 돈을 땄는데 부부는 침대에 돈을 뿌려놓고 사랑을 나눕니다. 1시간 만에 도박으로 필요한 금액의 절반을 해결한 두 사람은 딴 돈을 미천으로 삼아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날에도 카지노로 가서 도박을 하다 손에 든 돈을 몽땅 날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부부는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 남자는 존 게이지란 인물로 억만장자였습니다. 도박판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낙담하고 있는 이들 부부를 눈여겨보던 존 게이지는 다이애나를 빌려 거액의 베팅에 성공해 한 방에 큰 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존은 고마움의 표시로 부부를 위해 객실을 잡아주고 다이애나를 위한 선물도 보내며 두 사람을 파티에 초대합니다. 존이 보낸 선물은 다이애나가 명품 매장에서 몸에 걸쳐봤던 검은색 드레스였는데 존이 5,000달러짜리 드레스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존이 선물한 드레스를 입고 데이빗과 함께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난 내 사업이며 돈은 많지만 당신이 가진 걸 못 가졌어요.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순 있지만 사랑을 살 순 없다는 다이애나의 말에 존은 그 말이 맞는지 시험해보자고 합니다. 가령 내가 100만 달러를 드린다면 말이죠. 당신 부인과 하룻밤 지내는 대가로. 실제라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하겠어. 그건 별로 생각 없이 한 대답이죠.
진짜 돈이 바로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농담이 아니요. 100만 달러 말이요. 밤은 매일 오고 가지만 돈은 그대로 남는 것이요. 존은 부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객실로 돌아온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벼랑 끝에 선 부부가 동의만 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의 매춘을 강요할 수도 없었는데 다이애나는 데이빗에게 허락해달라고 애원하게 되고 데이빗도 얼떨결에 승낙을 해버립니다. 데이빗은 대학 친구이자 변호사인 제레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을 하고 제레미는 부부의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다이애나는 존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아내를 보내고 나서야 정신이 든 데이빗은 아내를 되찾으러 객실로 가보지만 다이애나는 데이빗의 눈앞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다 위의 요트였는데 얼마 후 존이 요트에 도착해 두 사람은 요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 다이애나가 객실로 돌아옵니다. 데이빗은 하룻밤을 지새고 돌아온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땅을 되찾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러 가는데 상환 기간을 넘겨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말에 부부는 좌절하고 맙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던 그날의 기억은 데이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성냥갑을 발견한 데이빗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난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 돼. 다 터놓고 얘기해버리면 차라리 잊을 수 있을 거야. 그리폰은 배 이름이에요. 성냥갑에 쓰여있던 그리폰은 다이애나가 존과 하룻밤을 보낸 요트 이름이었는데 데이빗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다이애나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다이애나의 가방을 뒤지던 데이빗은 그녀의 지갑에서 존의 명함을 발견하는데 데이빗은 다이애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애나는 부부 사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땅을 다시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부탁해 땅의 소유자 이름을 알아내는데 놀랍게도 그 땅의 소유자는 존 게이지였습니다. 다이애나는 격분에 존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데 존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다이애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지만 다이애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술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딜 갔었는데. 밤새도록 엉망이 된 우리 일을 고민했어요. 게이지 씨를 만났어요. 데이빗은 존을 만났다는 다이애나의 말에 술병을 집어던져 깨버리고 격렬한 부부싸움은 극도의 파탄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일로 데이빗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다이애나에게 큰 건수를 잡을 기회가 오지만 중개 의뢰인이 다름 아닌 존 게이지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사장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중개를 맡게 되는데 존은 집을 보는 척하며 다이애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음에 들어요. 여기 뭐가 필요한 것 같은지 솔직히 말해봐요. 생기가 좀 필요한 것 같군요. 가구도 좀 필요하고 한두 마리쯤, 애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꽃도요. 당신도 필요하오.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존이지만 다이애나는 시작부터 잘못된 인연이었다며 존에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바쁘게 지내면 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다이애나인데 존은 포기하지 않고 다이애나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존은 보여줄 게 있다며 다이애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존은 다이애나가 전에 말했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녀의 반응을 살핍니다. 존은 30년 전에 만났던 소녀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소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의 진심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존에게 마음을 여는데 젊은 여자를 돈으로 사는 추악한 부호가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한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존의 순정과 열정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돈 때문에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보냈다는 죄책감과 무능력에 대한 자학에 질투와 미움까지 겹쳐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술에 취해 다이애나를 찾아가 두 사람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방황하던 데이빗은 학생들에게 건축학을 가르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변호사 제레미가 이혼 청구서를 들고 찾아옵니다. 존은 다이애나와 함께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자선 바자회 경매에 참석하는데 데이빗은
다이애나가 좋아하는 그림을 존에게 받은 $100만 주고 낙찰받아 다이애나에게 선물합니다. 처음 우리 잘못은 우리가 한 일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였어. 우리 사랑은 무적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젠 알아.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서로의 잘못을 잊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기 때문이지. 데이빗은 다이애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돌아가고 존과 데이빗 사이에서 갈등하던 다이애나는 결국 데이빗과의 사랑을 선택하는데 존은 다이애나를 순순히 보내줍니다. 존을 떠난 다이애나는 버스를 타고 7년 전 데이빗이 청혼을 했던 파라다이스 해변으로 향하고 데이빗과 다이애나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에드리안 라이는 1941년 영국의 피터보로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출생해 7살 때 런던으로 이주했는데 하이게트 스쿨을 졸업한 후 광고업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 제이 워터톰슨사에서 여러 편의 CF를 찍은 후 동료와 함께 제이 앤드 컴퍼니를 차려 독립했고 이 즈음 오랜 꿈이었던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헐리우드로 진출한 그의 데뷔작은 조디 포스터 주연의 폭스 레이디로 충격적인 화면을 구사해 흥행에도 성공했으며 탁월한 연출 솜씨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제니퍼 빌즈 주연의 플래시댄스로 피츠버그 찰강소의 여공이 댄서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 영화는 큰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1985년에 감각적이고 모던한 러브스토리 나인 하프 위크를 완성하는데 무명인 미키 루크와 킴 베이싱어를 하루아침에 톱스타로 만들어 놓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광적인 사랑을 다룬 심리 드릴러 위험한 정사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후보에 올랐으며 베트남전의 악몽을 소재로 한 심리영화 야곱의 사다리를 발표했습니다. 존 역의 로버트 레드포드는 미국의 배우이자 선댄스 영화제의 설립자인데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로 1969년 내일을 향해 쏴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작 스팅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서부극부터 멜로, 액션 영화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했습니다. 감독으로도 데뷔해서 1980년에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는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인 환경 보호운동과 평화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어 2010년 10월 14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영화와 환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배우로 유명하지만 감독으로도 뛰어났으며 선댄스 영화제의 설립자이자 영화 제작자로도 활약했는데 2018년 미스터 스마일을 마지막으로 영화배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표작은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추억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하바나, 업 클로즈 앤 퍼스널, 스파이 게임, 라스트 캐슬 등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역의 데미 무어는 1981년 성인 잡지인 위의 누드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데뷔는 1981년 드라마 초이스였습니다. 1982년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털로 얼굴을 익히고 리오의 연정으로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알렸는데 1990년 사랑과 영혼으로 세계적인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때부터 유명해졌는데 80년대 청춘물 브래펫 배우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슬럼프 없이 90년대 이후까지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1992년 어 퓨굿맨, 1993년 은밀한 유혹, 1994년 폭로로 스타 배우로 더욱 입지를 다졌는데 1995년까지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였습니다. 1996년에는 영화 스트립티즈에서 $1250만 기록적인 출연료를 받고 주인공 엘린 역을 맡았고 1996년 HBO TV 영화 더 월로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릅니다. 1997년에는 G.I. 제인의 주인공 조던 역을 맡기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으나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고 이후 잠시 동안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들 양육에만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다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해 하프라이트, 바비, 미스터 브룩스 등에 출연했습니다. 데이빗 역의 우디 해럴스는 1961년 텍사스주 미드랜드 출생인데 뛰어난 연기력으로 정평받은 배우로 영화 덩크슛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올리버 스톤의 문제작 내추럴 본 킬러, 표현의 자유를 다룬 수작 레리 플린트, 인간과 전쟁을 고찰한
신 레드라인 등 다양한 작품에서 불안정한 내면을 지닌 인간상을 탁월하게 연기했습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부친이 범죄 조직의 히트맨이라 해럴슨이 20대 초반이었을 무렵 판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교도소에서 69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한때는 뭐만 하면 사고를 쳐서 감옥 갈 일을 겨우겨우 면하거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는 등 꽤 막장으로 살았지만 2006년 재혼한 이후로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작품들에서 존재감 있는 조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 최근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에서 악역 맥컬러 대령과 미드웨이에서 체스턴 이미치로 출연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디 해럴슨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뷔작인 시트콤 치어스에서 오랫동안 연기한 우디를 떠올린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하룻밤에 $100만 제안받은 여자,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